이번 시간에는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또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에서 저와 같이 구글 계정에 그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글 창에서 앱 인벤터를 검색을 하여 앱 인벤터에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IT 앱 인벤터가 검색이 되고 이 검색을 누르게 되면 MIT 앱 인벤터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앱스를 눌러서 앱 인벤터의 화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정된 웹사이트 찾아가고 입력하는 사이트 찾아가기,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를 놓고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프로젝트 메뉴에 가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선택하여 이번에는 어디로 웹으로 고 웹이라고 하는 고 웹이 이미 존재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고 웹 언더바 01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정된 앱 한 키로 바로 누르면 본인이 원하는 웹사이트를 직접 찾아갈 수가 있고, 또한 도메인 네임을 입력했을 때 그 웹을 바로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하게 핫키로 찾아갈 수 있는 그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구글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두 군데의 그 웹을 지정해서 만들어 가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저희가 UI, UX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레이아웃의 그 수평, 배치, 이러한 그 기능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타이틀을 좀 적어야 되니까요. 레이블을 갖다가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이 레이블의 텍스트를 이번엔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우리 그 즐겨찾기 앱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즐겨찾기 이 레이블 1의 텍스트를 이용해서 일단 그 제목이기 때문에 그 글꼴 크기를 대략 한 20포인트 정도로 바꾸고요. 또한 글꼴도 굵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글꼴 서체는 뭐 기본값으로 해도 되고 뭐 여러가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냥 기본값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백도 놔두고요. 그 다음에 높이와 너비는, 높이인 경우는 자동적으로 놔두고 너비인 경우에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에 놓고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까지 텍스트가 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현재 텍스트 정렬은 왼쪽에 있습니다만 이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이블 1의 텍스트 해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제목을 저 레이블 1의 텍스트를 우리 그 즐겨찾기로 한번 웹 즐겨찾기 웹 즐겨찾기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웹 즐겨찾기라고 하는 제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 뭔가 그 핫키를 이렇게 2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왼쪽 오른쪽에 배치를 하려면 수평 배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레이아웃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수평 배치를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갖다가 놓으면 이 공간에 뭔가 그 아이콘들을 좀 여러 개 놓을 수 있다, 이러한 뜻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그 마찬가지로 갖다 놓으려면 이러한 그 수평 배치를 놓은 상태에서 그 버튼을 좀 갖다 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 그 클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시 한번 가서 이 체크박스가 있고 버튼이 있고 그렇죠? 그럼 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버튼을 드래그해서 이 수평 배치 안에다가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그 레이블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블이 있죠. 요 레이블을 갖다가 이 버튼 1의 텍스트 안에다가 또 넣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버튼을 좀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레이블 2의 텍스트 요 부분은 공간으로 좀 두려고 합니다. 이 버튼과 버튼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레이블 2의 텍스트를 갖다 놓고 제가 한번 그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버튼은 우리가 먼저 하나 좀 만들어 보는 방법을 취할 텐데요. 이 버튼 1의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 버튼 1이 눌려지고 이 속성 또한 이 버튼으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글꼴 크기는 대략 우리 제목이 20이었으니까 요건 한 16 정도로 글꼴 크기를 좀 바꾸고요. 또 글꼴도 굵게 해놓고 그 다음에 높이와 그 너비는 자동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평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 배치 내에서 움직이도록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뭐 특별하게 없어도 됩니다. 여기는 텍스트가 안 칠 거니까 바로 이 텍스트에 우리가 그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바로 구글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을 좀 만들고요. 또 텍스트는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수평 배치 부분에는 우리가 지금 다른 어떤 그 내용은 좀 안 했는데요. 이 수평 배치를 놓고 나서 지금 그 높이와 너비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하나도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높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요번에는 픽셀이 아니고 퍼센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 내에서 높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살짝 좀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 너비 부분은 우리가 부모에 맞추기, 그래서 이 맨 끝까지 활용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좀 늘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레이블 2 요 부분도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과 또 다음에 나올 우리 이 구글 레이블 2의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에는 어떤 걸 놓냐 하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이 글꼴 크기를 조정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 텍스트 부분만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부분만 지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정렬은 특별하게 우리가 공간만 띄우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텍스트를 넣거나 이러한 그 높이 그런 이 너비 이러한 것들은 일체 만지지 않고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버튼을 하나 더 끌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끌고 이 수평 배치 안에 들어와서 놓게 되면 이렇게 버튼 2에 텍스트가 앉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버튼 2를
우리가 어떻게 업데이트를 좀 하냐 하면 버튼 2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 다음에 버튼 2니까 마찬가지로 이 버튼의 글꼴도 아까 우리가 구글도 16 정도로 업데이트 했죠. 그 다음에 글꼴 굵게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높이와 너비는 그냥 이 수평 배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놔두고요. 이미지도 없음. 그리고 텍스트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저희 회사 이름이 CDS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CDS 이렇게 입력을 하고 또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이 생기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버튼 두 개와 또 이 가운데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평 배치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너비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평 정렬을 왼쪽이 아니고 가운데 정렬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버튼이 가운데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하냐면 스스로 앱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버튼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수평 배치를 하나 더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래서 수평 배치를 이 밑에 또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 URL 입력이라고 하는 문자도 넣고 또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그 입력창 그리고 뭔가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 버튼 공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평 배치도 마찬가지로 지난 수평 배치와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높이를 지난번에 10%로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10%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확인을 누르고 너비 같은 경우에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처음부터 끝까지 수평으로 크게 입력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버튼을 좀 넣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서 버튼을 누른 후 이 수평 배치 안에다가 넣어 놓고요. 이러한 버튼은 마찬가지로 글꼴 이 속성에서 글꼴도 16으로 바꾸고 또 글꼴도 굵게 클릭도 하고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는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특별히 없고요. 여기에 우리가 텍스트 부분은 버튼 3의 텍스트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요. URL 입력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이 URL 입력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창을 좀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버튼을 눌러서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또다시 레이블을 갖다가 이 수평 정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블이 뭐라 그러죠? 이 공간을 좀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공간을 좀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일단 요 레이블 3보다는 먼저 이 입력할 수 있는 요거부터 먼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삭제를 한번 하고요. 우리 텍스트 상자 무엇인가 입력할 수 있는 이러한 텍스트 입력 공간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면 텍스트 박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박스를 갖다가 이 URL 입력에다 갖다 놓으면 뭔가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죠. 그래서 입력할 수 있는
그 텍스트 상자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글꼴은 뭐 크게 관계없고 뭐 요 글꼴 굵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여기에 높이나 너비도 자동으로 요 정도 공간이면 문자가 길면 자동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이렇게 그 텍스트 상자만 좀 놔두고요. 여기에 그 텍스트 정렬도 뭐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숫자만이 아니라 저희는 뭐 영문도 들어갈 수가 있고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힌트에는 URL을 입력한다. 이런 걸 한번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URL 나타나진 않습니다. 나타나진 않고 연하게만 그냥 나오니까요. URL을 입력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만 좀 힌트를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우리 그 버튼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버튼 전에 뭔가 좀 공간을 좀 띄워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이블을 갖다가 살짝 넣어놓고 이 레이블 3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업데이트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레이블 3에는 어떤 문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꼴 크기나 뭐 높이나 이런 그 너비는 그냥 놔두고요. 텍스트 부분만 이렇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부분만 드래그해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놔두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는 그 부분에 그 다음에는 버튼을 하나 좀 더 넣어서 뭔가 선택한 그 URL을 바로 이동 가능하도록 버튼을 또다시 하나 갖다가 이 수평 2 부분에다가 놓고, 그런데 이게 버튼사가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싶어서 여기에서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글꼴 크기는 한 16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글꼴을 좀 굵게 하고 그리고 높이와 너비는 그냥 놔둬도 되고요. 이미지도 없고 모양도 기본값이고, 대신 여기에 버튼 사이 텍스트 중에 고라고 하는 영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해서 바로 누르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입력하면 여기 쏙 들어왔죠. 네. 자, 그렇게 하고 여기에 뭔가 이 밑에 공간에 우리가 구글이나 CDS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그 URL을 입력했을 때 여기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이 공간인데, 여기에는 웹 뷰어라고 하는 걸 갖다 넣어 놓으면 여기에서 웹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면 이 웹 뷰어라고 하는 또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뷰어를 갖다가 이쪽에다가 놓고 하면 바로 이 지구본만 나타나고 뭐 특별하게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웹 뷰어를 보시고 나면 여기에 높이나 그 너비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홈 URL도 특별하게 우리가 여기에는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좀 넣기 때문에 입력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빈 공간으로 놔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디자이너 모드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우리가 기능이죠. 하나는 구글 키를 누르고 또 CDS를 키를 눌렀을 때 바로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자가 원하는 또 URL을 입력했을 때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너무 좀 밋밋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글이라고 하는 그 버튼에 우리가 컬러를 한번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배경색에 보면 기본 값에 이렇게 검정색이 되어 있는데 요걸 한번 청록색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그죠? 잘 안 보일까요? 그러면 뭐 주황색으로 바꿔도 관계없고요. 그리고 우리 CDS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기본 값보다는 뭔가 노란색이나 초록색 계통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하고 이 URL 입력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 값에서 노란색, 자홍색으로 한번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고를 누르는 것은 우리가 빨간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빨간색. 빨간색은 좀 너무 짙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이러한 그 내용들이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앱을 만드는데 현재까지는 이 앱 아이콘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미디어에 이걸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 웹 뷰어에 아이콘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파일 선택해서 저는 이렇게 그 미디어를 모아놔서 여기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이콘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이 어떤 게 좀 적절할까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자. 여기에 보시면 어떤 게 좋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아무거나 좀 넣어볼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 마이크 모양을 한번 좀 넣어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모양을 한번 넣어서 확인을 좀 시켜보도록. 그래서 요게 그 마이크 모양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블록을 통해서 블록 언어를 직접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 모드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블록 메뉴에 있는 것 가운데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 디자이너 모드에서 구글과 CDS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일 먼저 이 구글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은 버튼 1이죠. 그러면 이 버튼 1을 눌렀을 때 구글로 찾아가도록 하는 거, 바로 이게 맨 위에 있는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라고 되어 있죠. 버튼 1을 클릭했을 때는 URL을 호출해라. 어디로? google.co.kr로 호출해라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버튼 1에서 다음에 호출하는 것은 웹입니다. 그래서 이 맨 밑에 웹 뷰어를 보게 되면 여기에 호출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호출을 하는데 어디로? URL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부분에 보면 호출 웹 뷰어 URL로 이동하기를 갖다가 이 밑에 노란 마크가 되어 있는 곳에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URL은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위에 보면 이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에 입력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입력하기를 갖다가 URL에 설치를 하고 여기에 도메인을 입력하면 됩니다. 영문으로 www.google.co.kr 이렇게 하면 바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실행되는 버튼 1을 클릭을 했을 때 URL로 이동하기 어디로? google.co.kr.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 회사 CDS로 이동하기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블록 그 명령어에 가서 복제하기라고 누르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빨간 마크가 있어서 에러가 있다는 건데 똑같은 명령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버튼 1을 눌러서 버튼 1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에러가 없어졌죠. 여기에 이 도메인만 수정해 주면 됩니다. 도메인을 www.ecds.co.kr 이렇게 도메인을 눌러 주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두 가지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해서 이 고를 눌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창도 그렇고 이 고도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설정해 주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정되어 있는 도메인이 아니고 어차피 이 도메인을 찾아서 인터넷 웹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복제하기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버튼은 버튼 3이 아니라 버튼 4 고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고라고 하는 게 버튼 4기 때문에 버튼 4를 선택을 하고, 대신 이거 호출 URL로 이동하기인데 여기에는 이 텍스트가 안 들어갑니다. 이 텍스트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여기에 빈 공간을 들어갈 수 있는 그 텍스트 상자를 좀 넣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보면 그 텍스트 박스라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텍스트 박스와 텍스트가 입력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 이 명령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박스 1과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그 명령어가 있어서 요거를 이 URL에다가 설치하고요. 대신 여기에 어떤 그 값을 누르면 이게 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정하기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웹 뷰어에 보시면 지정하기, 그리고 텍스트 박스 1에서 텍스트 값을 입력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정하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정하기에 보면 지정하기 웹 뷰어가 아니라 텍스트 상자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웹 뷰어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명령어가 없습니다. 요거를 텍스트 박스로 이동하게 되면 지정하기에서 텍스트 박스 1 그리고 텍스트 값을 받는 그러한 그 지정하기가 있습니다. 지정하기 텍스트 박스 텍스트 값, 이 명령어를 밑에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노란색이 됐을 때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그런데 어떤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에러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텍스트를 눌러서 이 텍스트 값을 받을 수 있는 명령어를 갖다가 선택을 해주고, 대신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호출을 하는데 이 URL을 이동받아서 텍스트를 받기까지는 합니다. 그 다음엔 우리 웹을 호출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호출 메뉴가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웹 뷰어에 가서 호출 텍스트 상자의 텍스트 박스에 있는 이러한 그 텍스트를 읽어서 호출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그 선택하고 이 키보드로 입력한, 아니면 우리가 손가락으로 그 휴대폰에 입력한 그러한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 1 그리고 키보드를 없애는 그러한 명령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명령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박스에 가면 여기에 있네요. 키보드 화면 숨기기, 호출을 해서 텍스트 박스 1을 하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호출해서 여기에 붙여주게 되면 요게 저희가 입력을 다 하고 나서 그 아이콘이 없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바로 요게 지금 완성된 그러한 그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빌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세 번째 빌드 메뉴에 있는 안드로이드 앱.apk 파일을 통해서 빌드를 하고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이 빌더가 컴파일을 해서 휴대폰에서 활용 가능한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apk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도 받게 해주고, 또한 QR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휴대폰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에서 다운로드와 설치를 통해서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앱 화면을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요 컴파일 파트 2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휴대폰에서 실행 가능한 오브젝트 파일,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게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나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게 제 안드로이드 휴대폰인데요. 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이 MIT AI2 컴패니언, 이게 풀네임이 안 나옵니다만 컴패니언, PANION 컴패니언, 요거를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휴대폰에 있는 AI2 컴패니언을 통해서 지금 발생된 QR코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스캔 QR코드,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지금 제 휴대폰에서 화면에 있는 고웹 언더바 02를 다운로드 받고요. 제 휴대폰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크롬북이 있거나 아니면 그 휴대폰이 있을 때에 기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 기종인데요. 아마 갤럭시 기종이나 다른 게 있을 때는 살짝 이렇게 위치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일단 제 휴대폰 갖고 있는 기종을 갖고 일단 열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 즐겨찾기 구글 CDS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디자이너 모드에 이렇게 디자인한 내용과 똑같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제가 다시 휴대폰을 갖고 와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용이 또 같을 겁니다. 구글 CDS URL 입력, 요게 이제 URL 입력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힌트를 넣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박스에 보면 힌트, 여기에 URL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휴대폰이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구글을 클릭을 하거나 CDS를 클릭을 하게 되면 웹사이트를 직접 찾아가고, 여기에 입력하고 고를 누르면 바로 이 밑에 영역에 웹이 뜨게 됩니다. 간단하게 구글을 한번 저희가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구글 하면 이 밑에 지금 창이 떴고요. CDS 하면 또 CDS,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넣었기 때문에 동영상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네이버를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com, 그래서 고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네이버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장시간 하나하나 실습을 따라 하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